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살을 빼드린 한의사, 살 빼드린 김동주 원장입니다. 올해도 어느덧 2개월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이때부터 바로 시작되는 것이 연말 회식입니다. 그런데 연말 회식에서 빠지지 않는 게 있잖아요. 바로 이 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술이 어떻게 다이어트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술을 먹어야 한다면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술 먹은 다음날 어떻게 하는 것이 그나마 나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술이 다이어트를 어떻게 위협하는지 세 가지 방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술 자체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두 번째는 술을 마시게 되었을 때 다른 음식을 더 정말 많이 먹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세 번째는 술을 먹고 난 다음 날에는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술 자체의 칼로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은 이 소주 한 병에 칼로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자, 여기서 돌발 퀴즈입니다. 이 즉석밥 하나와 술 한 병, 어떤 것이 더 칼로리가 높을까요? 정답은 바로 소주입니다. 소주 한 병은 평균적으로 400kcal에 해당하고요. 이 즉석밥 200g의 칼로리는 보통 300kcal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생각보다 칼로리가 많은 것이 바로 술인데요. 그런데 술에 칼로리가 문제가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맛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고칼로리의 음식들은 대부분은 단맛을 냅니다. 그런데 술의 쓴맛 때문에 술을 마시는 도중에도 이 칼로리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적으로 이 커피 스틱 하나의 열량이 50kcal인데요. 소주가 400kcal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커피 스틱 하나를 8개를 먹어야 소주 한 병에 해당하게 됩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 비주얼만 놓고 봤을 때는 대부분의 분들은 이 커피 스틱 8개에 대해서 정말 살이 많이 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술의 쓴맛 때문에 술의 칼로리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생기게 되고 경각심 없이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술 자체의 칼로리와 맛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두 번째로는 술을 먹게 되었을 때 정말로 다른 음식도 더 먹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경험적으로 술을 마실 때 내가 평소보다 더 기름지고 고열량의 음식을 많이 먹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어렴풋이 내가 알고 있을 때와 정확한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확실하게 인지했을 때 술을 참을 수 있는 자제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술을 마시게 되면 포만감을 유발하는 호르몬은 그 작용이 줄어들게 되어 있고요. 공복감을 느끼는 호르몬은 그 작용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배고픔을 많이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술을 마시게 되면 내가 용감해진다라는 느낌 받은 적 있지 않으신가요? 근데 이것은 실제로 용감해진 것이 아니라 판단력과 절제력이 떨어져서 행동이 앞서게 된 것입니다. 음주를 하게 되면 우리 뇌 기능 중 일부인 판단력과 절제력이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판단력과 절제력이 떨어지면서 행동이 앞서게 되는데요. 이렇게 앞서게 되는 행동 중 하나가 바로 폭음과 폭식입니다. 따라서 술을 마시게 되면 식욕은 올라가 있고 판단력과 절제력은 떨어지게 되면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술 이외에도 다른 음식을 많이 먹기 쉽습니다. 세 번째, 앞서 말씀드린 술이 다이어트에 미치는 악영향이 그날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에서 3일 정도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간이 술을 해독하는 데에는 짧게는 6시간, 길게는 24시간까지 걸리지만 우리 몸에서 완전히 알코올의 영향이 사라지는 데는 3에서 4일 정도 걸리는데요. 이 때문에 술을 마신 다음날, 다다음 날까지도 고열량 음식이나 달달한 커피를 아무 생각 없이 먹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멘탈이 흔들리는 것도 바로 이때인데요. 다이어트를 하는 도중이라면 무의식 중에 술을 마시는 행위는 큰 일탈로 간주됩니다. 이렇게 큰 일탈을 한번 하고 나면 빵이나 과자, 아이스크림과 같은 작은 일탈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지게 되어서 다이어트 전반이 흔들리는 경과를 쉽게 초래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고려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술을 먹어야 하는 상황도 생기고요. 직업적인 이유로 술을 꼭 드셔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나마 여러분들의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요? 자, 제가 꿀팁을 드릴 텐데요. 핵심은 여러분들이 술을 드실 때 최대한 알코올 위주로만 술을 드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이 찐다라고 하는 것은 지방이 늘기 때문인데요. 과잉 에너지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가장 지방으로 많이 전환되는 것은 바로 과잉 탄수화물입니다. 따라서 알코올과 과잉 탄수화물이 만났을 때 가장 다이어트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두 가지를 신경 써주시면 좋은데요. 어떤 술을 마시면 좋을지, 그리고 안주는 어떤 것을 택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을 마시는 게 좋은데요. 구체적으로는 양주나 소주를 드시는 것이 좋고요. 소주를 택하신다면 증류식이 희석식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양주나 소주에는 다른 감미료나 과당이 많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고요. 비교적 독주를 마셨을 때 총 알코올의 섭취량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안주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알코올을 단독 섭취하는 것이 그나마 가장 낫지만 다른 것들을 곁들인다면 단백질이나 채소를 안주로 드시는 것이 자선책입니다. 즉, 여러분이 이 술과 함께 단백질이나 채소를 같이 먹는 것이 아니라 이 밥을 먹을 때 가장 많이 살이 찐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우리 몸에서 특히 간은 술이 들어왔을 때 다른 영양소보다 알코올을 최우선적으로 분해하게 되고 탄수화물에 대한 분해가 늦어져서 지방으로 고스란히 저장되는 경향이 생깁니다. 자, 마지막으로 술 먹고 다음 날은 그나마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다이어트 중이니까 당연히 술을 마시고 나면 일종의 죄책감이 생기게 되고 체중계에 올라가 보면 당연히 살은 쪄 있습니다. 말씀드린 죄책감 때문에 아침은 일단 굶으면서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점심도 숙취와 피곤함 때문에 대충 때우거나 거르는 수가 많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저녁 시간에 우리 몸은 에너지 부족에 시달리게 되고 식욕이 왕창 오르게 되면서 또 저녁에 폭식을 하는 악순환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때 오르는 식욕은 평소와는 아마 조금 다를 건데요. 그 이유는 우리의 뇌는 강한 자극에 쉽게 중독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똑같이 아침, 점심을 굶더라도 내가 술을 마시지 않은 다음날 느끼는 식욕보다 술을 마신 날 그 다음날에 느끼는 식욕이 훨씬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따라서 회식하는 날은 이미 지나갔으니 어제는 내가 조금 쪘더라도 어쩔 수 없다 겸허히 받아들이시고 그 다음날은 평소 다이어트 식단대로 아침부터 다시 정확하게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우리 몸은 탈수 상태에서는 지방을 잘 분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술을 먹고 난 다음날은 탈수가 조금은 진행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평소보다 수분 보충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도 설배드림이었고요. 연말까지는 8주가 남았으니 충분히 5kg는 빼실 수 있는 기간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힘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